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0일 초백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검수완박법 관련 법들이 시행되는 걸로부터 D-21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9일, 이제 9월 10일 이때가 추석 연휴니까 D-2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8일 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그러고 나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정정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온갖 매체들에 보면 검찰 또는 경찰이 어떠어떠한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되게 기사가 되는 거는 민주당 향하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기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일종의 적폐청산 수사고 그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관련 수사들이 다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에 의해서 진압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뚜껑이 하나둘씩 열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석 달여를 조금 지났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관련 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잠잠해져 있던, 그러니까 이 억눌려져 있던 그런 수사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라, 지금 현재 보면 이제부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재명 의원 관련한 수사, 이건 주로 경찰에서 맡고 있죠.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게 원래 8월 중순, 오늘이 8월 중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예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 말에 따르면 본인이 보고받기로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니까 이건 선거범죄입니다. 9월 9일이니까 그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이전에 처리 안 하면 이건 처벌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넘겼지만 이건 아마 곧바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어간에 이제 아마도 기소 의견으로, 김혜경 씨 기소 의견으로.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소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나 조사를 안 했는데 김혜경 씨 아직도 조사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 조사하고 대충 끝내서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건 부실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경찰 수사를 거의 그대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재판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양선길 현 회장, 다 지금 해외로 도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러나 해외에 있으니까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한다는 둥, 아니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는 둥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사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이태영 변호사라고 이재명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변호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제 20억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를 받은 것 아니냐, 현금 3억과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그 이모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수사기밀 유출, 왜 그러냐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수원지검의 수사기밀을 받은 게 올해 5월 말이고요. 받자마자 6월 초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혐의로 이 이태영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 한 명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정국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더 진전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외에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데가 지혜치 합숙소,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게 아까 얘기한 쌍방울 그룹의 이제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들과 이재명 의원 측근들,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수석 비서관들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상임감사 뭐 감사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취업을 했었다는 거. 이게 이제 변호사비나 기타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의원을 지원했던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 쌍방울 그룹 수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전히 배임 혐의,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줘서 수천억 원, 뭐 그것만 가지고서도 한 4천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게 해줬다. 이건 뭐 명백한 배임이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이거 외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 조항을 삭제한 거. 그것도 뭐 수사를 잘 해보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이 그건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다. 백현동 아파트 의혹. 뭐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의 복사판인 거죠. 자, 이거 외에 이제 이거는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장동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지만, 자,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국면입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기록관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법원이 인정한 문재인 수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요, 일반 지방법원이 내주지 않고 관할 고등법원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훨씬 더 일반 압수수색 영장보다 탄탄해야 돼서 사실은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분석을 언론에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내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 내줘서 오전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거는 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그 산자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서 삭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상당히 많이 기소가 됐었는데 백운규 산자부 장관 윗선 그거는 현재 기소가 안 됐었죠. 뭐 최이봉 산업정책비서관 정도인데 실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그 내부 소통 시스템에 댓글을 단 거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또는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과정을 거쳤는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귀순어부 강제북송 관련,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조사 그냥 중단하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키자 하는 결정을 과연 언제 누가 했느냐. 이게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 주재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런데 거기에 서훈 씨는 아예 참여를 안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참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뭐 부분적으로만 열어본다고 하죠. 그 전체를 다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열어보면 거기에 누가 이 결정권자인지 그리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핵심들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외에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게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이건 뭐 해경 뭐 이런 데를 또 다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바로 청와대가 관여돼 있다.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뭐 박지원, 서훈 뭐 이런 사람들 다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 또한 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일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외에 오늘 아침에 보면 또 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던데 민주당 중진 의원의 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출신이고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궐선거에도 출마했다고 하는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뭐 아직 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찾아보면 나오죠.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 중진 의원의 측근, 그러면 이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이 사람의 이제 정치적 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쪽을 향한 수사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수사가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고 민주당 중진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정정국이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대목까지 되니까 이제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 박과 관련해서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들어갈 때 본인이 한번 폭로한 적이 있었죠. 검수완 박 안 하면 철험의 멤버가 그러더라. 검수완 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찬성해라. 자기한테 철험의 멤버가 그러더라. 물론 나중에는 뭐 그게 뭐 그냥 약간은 뭐 농담 쪼였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 대략 20명가량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당시 철험의 사람은 이런 오늘날 이 사정정국의 그 어떤 회오리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하고 그 해당 당사자까지도 다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이거 안 하면 20명이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검수완박법, 그래서 결국 강행 처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결국 지금 옳은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사람 거의 20명 정도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혐의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정국을 주도하는 사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다. 대검 차장검사로서 지금까지 쭉 준비해온 것, 그거를 본인의 총장 지명과 함께 전부 다 집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18일 날 지명되고 19일 날 대통령 기록관 오전 오후 압수수색하고 뭐 민주당 중진의원의 최측근인 사람 압수수색하고 뭐 이러면서 본격화돼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벌써부터 그 당원 80조제 사망, 그러니까 기소 시에 직무정지, 이거는 그냥 살려놨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 탄압 등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경우 그거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무위원회 의장이 대표입니다. 8월 28일 이후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자기 만약에 직무 정지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본인이 의장인 당무회의 의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확실한 방탄이죠. 그렇게 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결국은 이 당원 개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80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원 개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으려다가 그냥 첫 번째 장치는 놔두고 두 번째 보다 확실한 장치, 뭐 아무리 뭐 어쩌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그냥 취소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꼼수를 또 한 번 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에 하여튼 앞장서는 사람이 이원석 총장 후보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속도를 내고 그 사정정국의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야당은 뭐 늘 정치 탄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 보복 얘기를 하고 있으나 팩트가 나오면, 분명하게 안 나오면 정치 탄압 논리가 국민들한테 먹힐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나와서 누가 언제 어떻게 뭐 돈을 받았다든가 뭐 내지는 강제 북송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떤 회의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는 정치 보복, 정치 탄압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원석 총장 후보자 대검 차장검사가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그리고 본인 총장 후보 지명과 함께 일제히 집행하고 있어서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민주당은 뭐 대통령 관저 수의 계약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들로 맞불을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맞불은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은 뭐 완강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를 차라리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지금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방 차원에 그냥 그칠 가능성이 있고, 사정정국은 공방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청와대, 이른바 민주당의 철험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 이게 지금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서 현실화 국면을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역대 정권의 초창기에 어찌 보면 늘 있었던 사정정국으로 본격 진입하는 그 문턱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몇 달간은 아마 사정정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언론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정정국을 어떻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도록 처리하느냐, 그거는 수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냥 뭉뚱그려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정말 팩트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 그랬을 때 국민 공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사정정국으로 조성된 국정 지지율은 일정한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여하튼 월등히 높은 지지율, 왜냐하면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격화된 사정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8월 말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